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건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중간중간에 녹여가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크게 나누면요. 중간에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수능,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 특기자 전형, 여기에는 요즘은 과학 특기자,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일부가 있고요. 영어 특기자 등의 제2외국어 특기자도 아직 뽑는 대학교가 일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건 예체능계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개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2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2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여기 쭉 위에 보시면 저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과정 중요 전형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는 얘기는 내신이 들어가요. 우리가 내신을 다른 말로 대학 입시에서는 교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비교과를 쌓게 돼요. 비교과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 중학교 때도 있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뭐 진로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자율활동이나 등등 이 비교과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것까지 우리가 버무려서 내신 전형이라고 하는데 2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정 중요 전형 중에 교과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걸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라고 질문하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내신 교과는 학교에 따라 따기가 쉽다, 어렵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전형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에 종합전형이 있어요. 종합전형도 우리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비교과가 들어가는데,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우리 아이들 때는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 수상실적, 이거 과거에 들어갔어요. 등등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안 들어가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작년까지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대학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첫인상을 갖기가 어렵죠. 고등학교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럼 첫인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교과를 구성하는 내신의 과목 중에 공통 과목이 있어요. 국민 공통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과목. 1학년 때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 외고들은 전문 교과라고 해서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들을 배워요. 과학고도 마찬가지고요. 영재고등학교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내신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A뿔, A, A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름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느 학교인지 유추가 가능한 학교들은 종합전형에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그렇겠죠. 이 전형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게 최근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중요 전형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형인데, 이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상대적 우위에 있어야 돼요. 같은 고등학교 구성원 중에서
그럼 이 전형이 유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결과 중요라는 게 있어요. 결과 중요라고 적힌 것 중에 논술이나 수능은 고등학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이 내신 교과는요, 휘문고등학교 내신이 다르죠. 잠신고등학교 내신이 다르고요. 저쪽에 뭐 언남고등학교 내신이 다르고요. 세종고등학교 내신이 달라요.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의 경쟁, 석차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건데, 논술이나 수능은 그런 장벽이 없죠. 이건 전국의 학생들 중에 지원자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논술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거고요. 수능은 국가에서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중요의 전형은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야 되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이 과정 중요 전형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보낼 거냐? 이걸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 아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능이나 논술은 개인의 역량이에요. 이건 고등학교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최근의 수능 만점자, 작년의 수능 만점자는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대원외고보다 명문고등학교 아니에요.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보다 명문고등학교 아닌데 거기서 만점자가 나왔어요. 개인의 역량인 거죠. 그 전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10명 정도 나왔는데 그때도 강남권 고등학교에서 만점자는 없었어요. 이 결과 중요 전형은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크게 영향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라는 걸 이제 쭉 항목을 보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 여기 6번에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거 하나는 내신 성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어떤 수업 시간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되게 잘했어요. 예를 들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또 다양한 분야의 학습 활동을 했다라는 걸 그 과목 선생님이 인지했어요. 그걸 글로 써주는 거죠. 이거는 종합전형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어디서 반영하는 거냐면 담임 선생님이 1학년을 마치면 써주는 거고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개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3학부모님들이라고 하니까 기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을 받으면 이 오른쪽에 1학년의 모든 과목은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등등의 과목별로 등급이 나와요. 과목별로 등급이 나오는데 맨 위에 여기 표를 보시다시피 1등급은 4%고요. 2등급 11%고요. 3등급 23%, 4등급 40%. 이렇게 우리가 학생의 인원 제한을 두면서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200명짜리 고등학교라고 가정하죠. 어떤 친구가 국어를 전교 8등 했어요. 4%네요. 1등급이에요. 근데 수학은 전교 9등 했어요. 4% 안에 못 들었네요. 2등급이에요. 어떤 친구가 영어는 KNS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사회는 60등 했다라고 가정하죠. 60등은 200명 중에서 상위 몇 프로죠? 30%죠. 30%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23에서 40 사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과학은 40등 했어요 라고 하면 200명 중에 40등이니까 상위 20%죠.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있는 거구나. 그럼 3등급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8등, 9등, 40등, 60등 이렇게 쓰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하나씩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이 내신을 평균 낼 수 있겠죠. 1, 2, 3, 4를 더하면 합이 몇이 되죠? 10이 되죠. 몇 과목이죠? 4과목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평균 2.5등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에서건 정시에서건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은 이래요. 아, 그러면 학생들의 내신을 산출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과목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과목을 골고루 잘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두 번째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과목들은 1학년 때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1학년 때 과목도 적어 놓고요. 2학년 때 과목도 막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과목들이 등급으로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여기 지금 뭐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의 과목을 이제 배우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배우냐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2학년 때부터 배워요. 이 과목들은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맨 오른쪽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 오른쪽을 갔더니 성취도라는 것만 나와요. 성취도에 봤더니 A 이렇게 A라는 것과 몇 명이 들었냐 요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학년 때 과목은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와요. 음악, 미술, 체육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학년에 올라가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전체 교과목 중에 절반 가까이가 돼요. 이 과목들은 내신 등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A, B, C로만 만들어지는데 A를 받은 친구가 이 수학 기하라는 과목은 57%를 A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사회 과목을 이 아이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과목은 46.9%를 그 선생님께서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8.2% 화투는 71명 중에서 28%를 A 줬다는 거예요. 그럼 약 30명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원래 28%면 4등급이 돼야 되잖아요. 4등급, 등급으로 나오면 4등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A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아예 성적에 따라서는 1등급짜리, 2등급짜리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를 A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2학년에 올라가면 내신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죠. 학교 레벨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휘문고등학교라는 자사고를 가더라도 중동고를 가더라도 단대부고를 가더라도 숙명여고를 가더라도 실제로 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A를 받는 과목이 적게는 30% 가까이 많게는 60% 가까이가 나오다 보니 2학년 때부터는 실제로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그럼 내신의 관리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라고 질문하면 고1 때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수능으로 대학 보낼 거예요? 논술로 대학 보낼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신 분은 아직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중3이니까 우리 아이를 수시로 대학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 간에 이 고1 내신을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 놓고 나면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등급 나오는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교과예요. 교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이렇게 과목별로 무언가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반영되지 않고요. 수능에서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누가 하면 되는 거냐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을 하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건데 이제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과 학생들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문과, 경영학과거나 영어 영문학과거나 이런 쪽의 학과를 갈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가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런 순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화외고, 그 다음에 서울외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대원외고는 서울대를 1년에 한 40명쯤 가요. 저 밑에 서울외고는 3, 4명, 2, 3명 이렇게 가요. 그리고 한영이라든지 명덕이라든지 대일외고는 해마다 좀 다르지만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5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학교들은 서울대뿐 아니라 연대나 고대에서도 굉장히 이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떻게 대원외고를 알지? 라고 질문하면 대학은 다 알아요. 왜 아냐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대원외고 현재 고3이 몇 명인지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에다가 학생부 제부죠 수시의 원서를 쓰고 나면 이 아이들의 학생부는 교과에서 배우는 내신 과목이 일반고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외고인 줄 안다라는 거고요. 수강생 숫자를 딱 보면 대원외고인지, 한영외고인지, 대명덕외고인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서 이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는 3등급 대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고요. 4등급 초반대 애들이 고대를 가요. 연대 일부 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친구들이 외대 뭐 이렇게 쭉 가서 6등급 대 애들이 건대 가요. 이렇게 무언가가 쭉 나열이 돼요. 일반적으로 건국대를 강남 쪽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는 건대를 학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5등급짜리 친구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신 2.5등급, 3등급쯤 되는 강남에권에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한테 야, 너는 내신 성적을 가만히 보니까 수학 성적이랑 물리 성적이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한번 써볼까? 라고 한 내신 2.8등급쯤 되는 아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남권에 있는 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왜 인격 모독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요? 그 내신 2.8등급쯤 받는 아이는 다른 종목,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모의고사를 보면 건대가 아니라 성균관대, 한양대는 갈 수 있는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신 2.8등급쯤 맞는 아이가
학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학의 실력으로 논술로 대학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등급 때 중반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1학년 때 기껏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는 써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학교 레벨이 좀 떨어지는 곳에 가면, 제가 아까 수지에 산다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수지를 해서 수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보낼 거였으면 거기를 안 갔을 거예요. 외대부고를 보낼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는데,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분당 쪽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되게 잘 알거든요. 거기 낙생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부터 3학년 부장, 뭐 선생님들 한 열 몇 명을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작년에 이 낙생고등학교는 그 재작년까지는 학교 이름을 확인했을 때는 서울대 의대를 2명씩 보내고요. 수시에서 서울대를 7, 8명을 붙였는데, 이 7, 8명을 수시에 붙인 애들이 전교 10등짜리 애들을 쓴 게 아니라 15등쯤 하는 애들을 써가지고 7, 8명을 붙였었던 거거든요. 전교 1, 2등은 서울대 의대 쓰고 나머지 친구들은 7등에서 15등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써서 붙이고, 나머지 3등에서 7등쯤 된 애들은 다른 쪽에 의대 쪽을 막 썼던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작년에 학교 이름이 싹 지워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모른다라고 이제 딱 확인되는 입시가 시작되니까 작년에 서울대 의대 2명은커녕 1명도 못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애들 서울대 공대를 썼는데 1명도 못 붙어요. 최초 합격이. 근데 그 고등학교가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25명을 최초 합으로 붙여요. 이런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3학년 부장은 아이들한테 학종 준비하지 말자, 우리 수능으로 대학 가자 라고 아이들한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 2등급짜리한테 건대 학종 쓸래?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친구가 있어요. 제 조카의 중에 저쪽에 걔 어머님 아버님이, 엄마 아빠가 저쪽에 강원도에서 공무원을 해요. 저쪽에 도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이제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한 놈은 전교 2등을 했어요. 내신이 1.4등급이에요. 수시를 6장을 썼어요.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맨 아래를 어디를 썼냐면 건국대를 썼어요. 왜 건대까지 썼냐? 제가 쓰라고 강하게 푸시를 했죠. 왜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건대 전자공학과만 하나 붙고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떨어지고 고대 떨어지고 성대 떨어지고 한양대 떨어졌어요. 제가 그냥 하나 안 조건 하나만 밑으로 쓰자고 해서 거기를 붙었어요. 이런 고등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학종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 첫 번째 인지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인지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이 학종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김천고등학교를 보낼 거예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보내거나 저쪽에 서울에 하나고등학교 보낼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고등학교를 가면 몇 등급까지 중요하냐면 5등급 때 내신 가지는 친구들까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5등급 때 아이들도 실제로 한양대를 가기도 하고요. 성대를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과학고 영재고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강남권에 일반고를 보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우리 아이를 내신을
2등급대 초반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준비시키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걸 자신하시면 이것도 병행시키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배정받건 간에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되면 내신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이 내신의 평균이 2등급대 초반, 2.2등급, 2.3등급, 1학년 때는 2.5등급 안쪽에 들어갈 때 이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쭉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요. 뭐 이런 등등도 이제 반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교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내신이라는 게 있고요.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는 똑같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내신이라는 건 1학년 1학기의 시험을 범위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2번의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아요. 물론 그 안에 수행평가도 들어가죠. 그래서 한 학기 내신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야 되고요. 기말고사 시험도 잘 봐야 되고요. 수행평가도 성적을 잘 받으면 한 학기 내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4%냐 11%냐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죠.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요, 수능이라는 게 시험 범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물론 시험 범위는 있죠. 수학을 따지면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선택 과목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 중에 하나. 그래서 교과서 3개가 시험 범위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 중간고사랑 시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국어나 영어는 시험 범위가 있나요? 시험 범위 없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암기해 나가지만 사람의 두뇌는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 외웠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뭔가 범위가 있을 때 공부를 선행학습을 시키시는 건 되게 좋은데요. 선행학습을 시킬 때 그 선행학습은 내 머릿속에 시험 직전까지는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신을 잘 보기가 쉽냐, 수능을 잘 보기가 쉽냐라고 질문하면 내신을 잘 보기가 쉬울 가능성이 높죠. 왜요? 시험 범위가 작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의 내용을 일정 시기 내까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내년 중간고사를 4월 30일까지, 내년에 기말고사 1학기 거는 7월 15일 이전까지만 기억을 하면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기말고사를 잘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잘 못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망각을 했다라는 걸 체크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실제로 시험 볼 때, 중학교 때도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알았던 건데 시험 볼 때 틀려요. 그거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잊어버렸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할 거냐는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는데 강남권의 어머님들은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나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은사님을 잠깐 만났었는데 그 은사님이 또 늦둥이 아이 하나가 올해 중3이래요.
저쪽에 반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아이를 공부 여태까지 어떻게 시켰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수학을 공통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1 끝냈고 수학 2 끝내고 지금 미적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근데 따님을 수시로 보내실 거예요? 정시로 보내실 거예요? 라고 질문했더니 대학 교수님이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거죠. 수시로 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수시로 보내실 건데 왜 지금 벌써 미적을 하고 있죠?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를 시키고 싶은 게 부모님의 입장인 건 알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내신이 누적된다고요. 계속 10번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치를 가지고 등급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는 예습 물론 좋은데 이제 이 1학년이 올라갈 때쯤 겨울방학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모드를 어느 쪽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냐면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의 선행학습 모드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필요한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이 6과목이다. 이 6과목을 2등급쯤 만들면 우리 아이는 비교과가 필요하다. 2등급이면 어느 대 갈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2등급이면요. 고대를 갈 수도 있고요. 건대를 갈지도 몰라요. 작년의 입시 결과, 제가 요즘 이제 수시 설명회를 조금 있으면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고려대에서 가장 내신 성적이 안 좋았던 학과가 문과는 중어중문학과예요. 2.2등급이에요. 자연계는요, 가정교육학과예요. 2등급이에요. 이게 고려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제일 낮은 학과가요. 문과 쪽에 한문교육과 이것도 2등급 정도 돼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 계열 이것도 2등급쯤 돼요. 한양대는요. 1.6등급이에요. 자연계가 한 과가 빵꾸 나서 2등급이에요. 한양대가 더 높아요. 내신 성적이. 왜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건대는 고려대랑 레벨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건대 제일 낮은 학과가 문과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중문과예요. 작년 입시가 모든 대학의 중문과가 합격선이 다 낮았거든요. 고대 2.2등급이었는데 건대 2.3등급이었어요. 거의 똑같아요. 자연계는요. 건대 물리학과가 제일 낮았거든요. 2.3등급이었어요. 고대나 건대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등급쯤은 만들어야 종합으로도 쓸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특목고를 보내실 거 아니면 자사고를 보내실 거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시면 내신이 2.5등급쯤 만들었을 때 나중에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을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는 1.5등급 안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약학과도 1.5등급 안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의예과랑 약학과랑 입시 결과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왜 똑같죠? 의대는 수능 최저가 제일 낮은 대학교가 3개 등급합 4예요.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이게 낮은 축에 속하고요. 약학과는요. 3개가 2등급. 이게 낮은 쪽에 속하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는 아이들의 숫자가 다르다 보니 약학과가 레벨이 한 단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은 똑같은 아이들이 들어간다고요. 건국대가 고대보다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건대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작년에 수능 최저가 2개 2등급이었거든요. 고대는 3개 2등급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 2등급이 더 많은 이유로 점수 내신이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우리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